과거에 1980년대에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이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의 과거의 조직원, 부하 직원들로 있었던 사람이 만든 통합진보당, 그것을 종북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폭력혁명과 종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영환 씨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드면님이 제일 잘하시는 우리 뉴라이트의 또 대부이신 진재회이 잘 알지만, 예. 그 강철 서신이라는 그 책자로 인해서 정말 운동권의 스타로 떠올랐다가 91년에 김일성을 만난 뒤에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전향을 했는데, 정말 우리 분단 체제에서 전향한 사람과 이제 이석기 피고인 간의 오늘 그런 그 조우가 법정에서 이루어진 건데, 예. 본인이 이제 그 양심의 기초에서 할 말을 한 건데, 이석기 누나는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고 또 반박을 했다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씁쓸한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황장엽이라든가 김영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체제를 겪어보고 만나보고 난 뒤에 어떤 느낀 그 양심의 고백을 예.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장면 하나하나는 참 우리가 씁쓸하다 이렇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심재원, 예. 당시에 김영환 씨, 네. 강철 서신의 영향력 그리고 김영환 씨의 위치 이거 어느 정도였습니까? 1980년대 운동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났죠. 운동권 내 일대 그냥 핵폭탄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86년, 86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문건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제 민족주의 성향의 이제 학생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무슨 주사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조직화된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강철 서신이 그냥 쭉 시리즈로 나오면서 학생운동의 다수파가 이제 이른바 이제 이 NL 주사파가 되게끔 하는 거기에 결정적 기여를 한 문건이 이제 강철 서신이고 그 저자가 이제 김영환 씨인데요. 김영환 씨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 들어봤지만 그 북한에도 보내준 그 잠수정 타고 잠수정 타고 평양 가서 이제 김일성하고 3박 4일 동안 여러 차례 장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막상 가서 김일성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더라. 잘 모르는. 황장엽이하고 토론을 했다면 좀 알았을 텐데. 이게 말짱꽝이더라.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내가 남쪽에서 주사파 운동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전향을 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는데, 근데 그때 이제 김영환 씨가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노선 전환을 하자 했을 때 거기에 반항을 하고 남은 이른바 이제 잔류한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이석기, 이상규 이런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위원이 우리 현장 상황과 증언 내용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취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고성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고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상당히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언한 것은 과거 민혁당 활동할 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민혁당 할 때의 활동 방향, 사상, 노선 어떤 것이 없었는지 그리고 당시 구성원들과 현재 통진당 주요 간부들 연관성을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애초에는 이런 통합진보당 문제를 정치 논쟁 혹은 사상 문제, 정치 투쟁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pháp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적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만약 그렇게 성명을 좋아하는 성향이 뚜렷하고 그리고 정부적인 성향이 뚜렷한 정당을 우리나라 헌법이 수용한다는 듯한 사인을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예산하는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환 씨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도 오늘 얘기를 했네요. 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아로 조직이라는, 사실 근데 아로라는 것이 어떤 고유명사는 아니거든요. 지하당 조직이. 레볼루셔너리 오거나이제이션. 그렇죠. 혁명 조직 예, 이런 뜻이죠. 혁명 조직이라는 뜻인데, 그 지하당 조직에 있어서의 하나의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아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아로라는 조직이 내란 음모를 했고, 그 내란 음모를 했던 아로 조직이 통진당을 장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도 내란 음모 조직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이제 정당해산 심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아로가 내란 음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이석기가 지금 그 내란 음모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판결로 본다면, 네. 그거는 일단은, 이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로의 조직 자체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내란 음모와 통진당의 관련성 때문에 이제 이게 정당해상 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로와의 연관성도 있고, 제가 볼 때 오늘 김영환 씨가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어떤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 가능성도 전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에서 분명히 묻거나 답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 반한다라는 것 중에서는 내란 음모도 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연관성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도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뭐 어떤 답이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김영환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석기, 이상규 의원이 바로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분인데, 북한의 수령제나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때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시절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북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입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 새로운 건데, 진보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1990년대 지방선거에 북한 자금을 토대로 출마했다는 주장. 즉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에 성남에서는 김미희 후보가, 구로 지역에서는 이상규 후보가 각각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5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1인당 북한의 미리북 당시 지원받은 4억 원, 40만 달러를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건 이제 우리 사법 당국에서 잘 밝혀주기를 바라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종북이라는 단어가 언제 왜 나왔죠? 그거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2007년 12월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이상의 압승을 거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정동영 후보가 대패를 했죠. 근데 대패를 한 게 정동영 후보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민노당 권영길 후보도 대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5년 전의 선거에 비하면은 득표 수도 줄어들고 득표율도 줄어들고, 그래서 민노당 내에 커다란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예. 이대로 가고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뭐가 문제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당권파가 NL 계열이었고, 거기에 문제 제기하던 쪽이 지금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하는 이런 PD 계열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2007년 대선 끝나고 그 당내 논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쪽 그 심상정, 조승수 의원 등으로부터 나온 말이 종북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북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사파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친북 좌파라고 부르던가 했죠. 따를 종자, 추종한다. 이 종자를 쓴 종북이라는 표현은요, 운동권 내에서 민노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PD와 NL 중에서 PD 쪽에서 NL을 공격하면서 나온 그런 거고요. 종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80년대 학생운동 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주사파는 안 했어요. 근데 다 알지만 PD 계열이었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주사파는요 굉장히 운동하기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운상가 있잖아요. 예. 세운상가 가면 이제 단파 라디오를 팔았어요. 단파 라디오.
그게 이제 그거 사가지고 이제 밤에 북한에 몰래 예, 입을 뒤집어 쓰고 단파 라디오 들으면 이제 거기에 한민전이라고 네.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남 정치 선전 방송인데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거 듣고 그거 나중에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그게 이제 운동권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주사파 운동 조직에 있어서 가장 센 권력이 무슨 권력이냐? 방송권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그걸 정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방송권이 주사파 조직의 제일 센 권한이었죠. 그래갖고 그때 세운상과 단파 라디오 팔던 분들은 좀 짭짤하게 재미 좀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뭐 아니다. 그러니까 북하고 구체적인 연계가 있었는지는 그거는 이제 수사당국에서 따질 문제고요. 최소한 이런 것만큼은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